GIS 기술 스택,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요, 오늘은 단순히 도구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하나의 여정을 떠나볼 거예요. 아주 평범한 원시 데이터가 어떻게 강력한 의사결정 도구로 변신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데이터를 정보로, 정보를 통찰력으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엔 그냥 점, 선, 면에 불과했던 공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와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되는지, 그 가치 사슬의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모든 여정의 시작은 첫걸음부터죠. GIS의 첫 단추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디지털 세상 안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걸 좀 멋진 말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위 하늘의 눈, 바로 위성이죠. 특히 요즘 SAR라는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땅 위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까지 아주 선명하게 잡아내거든요. 이건 뭐 말 그대로 광역 모니터링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봤으니 이제 땅으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측량하고 GPS 기술은요, 무려 센티미터 단위의 초정밀 데이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정도의 정밀함이 있으니까 스마트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나 크레인이 사람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 제어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는 가만히 멈춰있지 않잖아요. 여기에다가 실시간 날씨 데이터나 유동인구 같은 살아있는 정보를 더하고요. 현장 작업자가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최신 정보까지 합쳐지면 그때 비로소 멈춰있던 지도는 살아 숨쉬는 생생한 정보판으로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원시 데이터들. 이걸 그대로 쓸 순 없겠죠? 이제 이걸 아주 쓸모있게 다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디지털 엔진실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마법이 시작돼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위성사진 한 장의 어떤 비정형 데이터가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로 바뀌는지 그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생 지수라는 걸 계산해서 숲이 건강한지 아픈지를 알아내거나 변화 탐지 알고리즘으로 밤사이에 몰래 지은 불법 건축물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엔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엔진실의 심장,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공간 쿼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쉬워요. 그냥 컴퓨터한테 이 공원 반경 500m 안에 있는 카페 전부 다 찾아줘.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컴퓨터가 이걸 알아듣고 바로 답을 주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 공간 쿼리 분야의 최강자는 단연 포스트 GIS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백만 개의 점, 선, 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계산해내버리죠.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창고에 쌓아두는 걸 넘어서 데이터랑 직접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자, 엔진실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진짜 맛있는 요리, 즉 통찰력을 만들어낼 시간이죠. 바로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이 활약하는 컨트롤 타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에서 쓰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QGIS와 ArcGIS입니다. 뭘 선택할지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서 아주 자유롭게 내 입맛대로 만들고 싶다면 QGIS로 가는 거고요. 기업 수준의 안정성과 체계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면 ArcGIS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냥 평평한 지도 위에서만 노는 게 아니에요. 3D 메시나 라이다 데이터처럼 진짜 3차원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안전 점검 같은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수천 개가 넘는 데이터 레이어를 매일 그것도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한다. 말도 안 되죠.
바로 이럴 때 자동화의 힘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그래밍이 구원투수처럼 등판합니다. 지오펜다스나 파이큐 GIS 같은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쓰면요,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복잡하고 반복적인 공간 분석 작업을 자동화해서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의 맨 앞단에는 역시나 AI가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위성이나 드론 사진을 딱 보고 건물이나 도로 같은 것들을 사람처럼 스스로 인식하고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공간 지능, 그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한 기술 스택들이 한눈에 쫙 들어오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왼쪽의 오픈소스 스택은 비용이 저렴하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반면에 오른쪽의 엔터프라이즈 스택은 강력한 기술 지원과 안정적인 확장성을 보장하죠. 정답은 없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프로젝트 목표에 어떤 조합이 가장 잘 맞느냐를 찾는 거예요. 자,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석을 해도 결국 쓰는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분석을 통해 얻은 귀한 통찰력을 최종 사용자가 쉽게 보고 의사결정에 써먹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계층입니다. 이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방, 백엔드에서 지오서버 같은 애들이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요리해서 내보내주면요. 보이는 홀, 프론트엔드에서 리플렛.js 같은 애들이 그걸 받아서 웹이나 모바일 화면에 아주 예쁘고 직관적인 지도로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이 모든 기술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멋지게 맞춰볼 시간입니다. 스마트 건설 현장이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술 스택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드론이 현장 데이터를 쫙 수집해요. 그럼 자동화된 스크립트랑 AI가 이걸 받아서 바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요. 최종적으로 현장 관리자는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웹 대시보드로 어제와 오늘의 공사 진행률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행동으로 바뀌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여정의 최종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GIS는 더 이상 그냥 예쁜 지도를 그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현실 세계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공간 지능형 운영체제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강력한 공간 지능형 운영체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오직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